세계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다는 비밀 모임. 당신은 이들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대통령부터 유명 연예인까지 이들이 모두 한 조직의 꼭두각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2013년 미국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28%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했죠. 더 놀라운 건 이 조직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비밀 결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음모론의 끝판왕 일루미나티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존재했던 조직입니다. 1776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라는 대학 교수가 창설했거든요. 당시 유럽은 교회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는데 바이스하우프트는 프랑스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비밀 결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밌는 건 그가 처음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입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고 결국 자기만의 조직을 만든 거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모론 조직이 돈 때문에 탄생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렇게 탄생한 일루미나티는 종교적 권위에 반대하고 자유로운 사상과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회원들은 비밀 회합을 열어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켰어요. 당연히 보수적인 교회와 귀족들은 이들을 위험한 존재로 봤죠. 조직의 핵심 목표는 자기 인식, 자기 개발, 사회 개혁,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였는데 이런 이념이 당시 지배층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결국 1780년대 중반 바이에른 정부는 일루미나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밀교 활동 자체를 범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일루미나티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하지만 바이스하우프트와 핵심 멤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활동을 계속하면서 프랑스까지 조직을 확장했고 그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적어도 공식 기록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루미나티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어떤 음모론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파시스트들이 일루미나티를 유대인 집단으로 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이들을 공산주의자 집단으로 여겼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루미나티가 신세계 질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대마다 일루미나티의 정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일루미나티를 상상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루미나티가 워낙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이라고요. 신세계 질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가 지배하는 독재 체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2013년 미국 여론조사에서 투표자의 28%가 신세계 질서 가능성을 믿는다고 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모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대통령까지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앞에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신세계 질서를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아닌 법의 지배가 국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세계 말이죠.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이 신세계 질서를 실현할 진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신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국제협력과 평화를 의미하는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걸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유엔이 설립된 것도,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것도, 각종 국제기구들이 생겨난 것도 모두 세계 단일부를 향한 수순이라는 거죠. 이들은 국가의 주권이 점점 약해지고 국제기구의 권한이 강해지는 현상을 신세계 질서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세계 질서는 대체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 이론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마크 코언케라는 우익 민병대 활동가가 주장한 겁니다.
미시건 출신이라고 해서 미시건의 마크라나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사람은 미국 정부와 유엔 그리고 여러 국제기관들이 협력해서 신세계의 질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봤어요. 이들의 목표는 미국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강력한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루미나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가둘 거라는 음모론까지 있죠. 이 이론에 따르면 재난 대비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수용시설들이 실은 반체제 인사들을 가두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론은 훨씬 더 기괴합니다. 데이비드 아이크라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 버락 오바마, 클린턴 부부 같은 세계 지도자들이 사실은 인간으로 변신한 파충류 외계인이라고 주장해요. 이 파충류 엘리트들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조종하고 있고 인간을 먹이로 삼으며 가끔 인간 재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2013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가 실제로 파충류 인간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답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수백만 명이 이 이론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크는 이 파충류 종족이 수천 년 전부터 지구를 지배해왔으며 왕족과 대통령 같은 권력자들 사이에서만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보수 기독교인 펜 로버트스는 일루미나티가 사탄 숭배자들이며 신세계 질서가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책에서 일루미나티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당 선언문을 쓰게 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의 지배 아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모든 혁명과 변화는 악마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로버트슨에 따르면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루시퍼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며 신세계 질서는 그 첫 단계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널드 마셜이라는 사람은 일루미나티가 유명인들을 죽이고 복제 인간으로 교체한다고 주장해요. 이 클론들을 이용해 대중을 세뇌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6년에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인간 복제 기술의 가능성이 현실화됐죠. 돌리는 성체 세포에서 복제된 최초의 포유류였고 이 성공 이후 인간 복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물론 윤리적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 복제는 금지됐지만 음모론자들은 비밀 실험실에서 이미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비욘세, 에미넴, 알로커 같은 유명인들이 이미 클론으로 교체됐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영상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한 토크쇼에서 에미넴이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는데 음모론자들은 이게 클론의 오작동이라고 말합니다. 에미넴은 생방송 중에 진행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후 생방송이 나를 긴장시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게 클론의 프로그래밍이 잠깐 멈춘 거라고 해석합니다. 기상캐스터 알 로커도 생방송 중에 갑자기 굳어버린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가 새로운 명령을 받는 순간이라고 해석했어요. 마치 로봇이 업데이트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비욘세 역시 한 행사에서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는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몇십 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허공을 응시했고 이 장면이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클론 이론의 증거로 사용됐죠. 물론 이런 현상들은 피로나 스트레스 혹은 단순한 멍 때림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너무 많은 유명인들에게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며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클론 이론을 믿든 안 믿든 많은 음모론자들은 주요 유명인들이 일루미나티 회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 증거로 옷차림이나 손동작을 지적하죠. 특히 피라미드 모양의 손동작이 일루미나티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비욘세와 제이지는 자주 손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물론 이건 제2지의 레이블인 록펠러 레코드의 로고와도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그가 왜 하필 그 상징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하죠. 록펠러라는 이름 자체도 의미심장합니다. 록펠러 가문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 중 하나로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두 사람의 딸 이름인 블루 아이비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이름이 사실은 악마 아래 태어난
일루미나티의 가장 어린 멤버라는 뜻의 약자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영어로 본 Living Under Evil, 일루미나티 베리 영지스트의 첫 글자를 따면 BLUE-IVI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순 공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의미를 끼워 맞춘 거죠.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런 암호화된 메시지가 일루미나티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비욘세와 제이지 둘 다 자신들의 노래에서 일루미나티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비욘세는 포메이션이라는 곡에서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이 한심하다고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제이지는 프리메이슨이라는 곡에서 자신이 놀라운 사람이지 메이슨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그는 가사에서 자신이 세 번째 666을 가졌지만 악마는 아니라고 랩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런 부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증거라고 주장해요. 진짜 비밀 조직이라면 당연히 부정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카녀 웨스트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일루미나티와 연관된다는 호루스의 눈 상징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징은 일달디 집회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미지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떠 있는 눈 모양인데 음모론자들은 이게 일루미나티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1달러 지폐에 이 상징이 들어간 것도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일루미나티가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죠. 2009년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카네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수상 소감을 방해한 사건도 음모론의 소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테일러를 일루미나티에 입회시키기 위한 통과 의뢰였다고 주장해요. 공개적인 모욕을 통해 그녀를 굴복시키고 조직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테일러 스위프트가 더 큰 스타가 됐다는 것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죠. 하지만 카뇽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인들을 일루미나티로 지목하는 게 지겹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아요. 그냥 유명인일 뿐이죠. 레이디 가가, 리한나, 마돈나, 케이티 페리 등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일루미나티 회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나 공연에서 오컬트 상징이나 프리메이슨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는 게 주요 근거예요. 예를 들어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에는 한쪽 눈을 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음모론자들은 이게 호루스의 눈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케이티 페리도 다크호스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이집트 신비주의 이미지를 대거 사용했고 이것도 일루미나티와의 연결고리로 해석됐죠. 솔직히 말하면 누구든 일루미나티 회원으로 몰기는 정말 쉬워요. 손가락으로 삼각형만 만들어도 한쪽 눈을 가려도 피라미드 무늬옷만 입어도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제 동료의 인스타그램만 봐도 피라미드 손동작 사진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손동작을 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댓글에는 일루미나티 확정이라는 반응이 달렸습니다. 이 동료는 사무실에도 자주 안 보이는데 어쩌면 일루미나티 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농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음모론의 문제점이에요. 모든 것을 음모의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일루미나티에 가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루미나티 오피션 답도알지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일루미나티 가입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죠. 저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들의 홍보 담당자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루미나티 회원들은 현재 카메라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웹사이트의 신념 섹션을 참고하라고 했죠. 그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인류의 발전과 계몽,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음모론 전문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어요. 1780년대에는 실존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0%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음모론은 어느 순간 미친 듯한 비약을 하거든요.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말이 되고 말이 되다가 갑자기 완전히 황당해지죠. 그녀는 음모론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비논리적인 결론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과학이나 사실을 넘어선 믿음의 도약이 진실에 도달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문가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저를 그녀가 피곤해하는 의논해하는 음모론자 중 한 명으로 분류했을 거예요. 제가 일루미나티가 100%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아는 조직이 세상 뒤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회의를 하는 걸까요? 스카이프로 화상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매년 다른 도시의 고급 호텔에서 만날까요? 올해는 톨레도의 레디슨 호텔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거대한 조직이 정말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관여된 음모가 단 한 번도 제대로 폭로되지 않았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은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비밀은 더욱 그렇죠. 동시에 역사는 실제로 존재했던 비밀 조직들로 가득합니다. CIA의 MK울트라 프로젝트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밀 실험, 담배 회사들의 건강 피해 은폐, 정부의 불법 도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수십 년 후에 밝혀진 사례도 많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도 그전까지는 음모론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조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규모와 영향력인 거예요. 작은 비밀은 지킬 수 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음모는 어떨까요? 게다가 권력자들이 서로 협력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보스 포럼 같은 곳에서 세계 최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논의하죠. 빌더버그 회의라는 비공개 모임도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정치인, 재계 인사, 학자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회의 내용도 비밀로 유지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런 모임들이 일루미나티의 현대적 형태라고 주장해요. 실제로 이들이 세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음모가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이에요.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파충류 외계인이나 사탄 숭배자들의 음모는 아니죠. 진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 정보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음모론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일루미나티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고 확실한 반증도 없으니까요. 어쩌면 그게 이 이야기가 계속 매력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숨겨진 질서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무작위하고 혼란스러운 세상보다는 누군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오히려 더 안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 누군가가 악당이라 해도 말이죠. 적어도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음모론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을 원해요. 테러, 경제 위기, 팬데믹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그냥 우연이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났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누군가의 계획이었다고 믿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음모론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백신이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음모라고 믿으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의료 조치를 거부하게 되죠.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으면 민주주의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음모론은 때로 현실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루미나티는 실제할까요?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도시 전설에 불과할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숨은 권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있을 뿐일까요? 답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권력자들의 담합과 비밀은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단일 조직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건 건강한 회의주의를 유지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지도 무조건 부정하지도 말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죠.